이 공조기에서 에바가루라고 해서 하얀색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이제 막 눈 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올류 소렌토 2016년 주행거리 10만 하얀색 차량을 낙찰을 받았어요. 시작가는 1290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가가 1290이라고 생각하면 뭐 한 1350이면 낙찰을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시작가는 그냥 시작가에 불과한 거고, 낙찰가는 나름대로 낙찰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낙찰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 의해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낙찰가에서 5만원만 더 누르면 되는 게 바로 이 경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90에 시작을 했지만 1460까지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얀색 소렌토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0만이라서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2016년에 나온 차가 주행거리가 10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워런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량을 살 때 좀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라고 그러면 요즘에 여러 가지 보증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보증 상품을 활용을 해서 엔진이나 미션 부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런티를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직접 경매장에 와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사시는 게 좋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다, 그건 경매장에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차 받았는데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정비사업소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 차가 과연 어떤 차인가, 뭐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결함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2006년 소렌토 흰색 차량입니다. 요즘 역시 나오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차를 처음 사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끈끈이 같은 게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게 이제 붙어서 흘렀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웬만하면 광택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광택을 낸 차랑 내지 않는 차량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독자분께서 알루미늄 휠이 약간 긁혔는데 어떻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차 살 때나 이런 거에 막 신경을 쓰지, 자기가 진짜 좀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타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엔진이랑 미션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드렸고, 구독자분 역시도 현장에 와서 그런 걸 다 체크를 하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3, 40대 되는 소렌토들을 같이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 소렌토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걸 알게끔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경매로 차량을 사게 되면 차량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근에 그 중파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차량은 흰색이 뭐 자세가 나오죠. 나중에 차량을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흰색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살 때는 약간 비싸게 사는 거고, 팔 때도 약간 비싸게 팔지만 조금 더 빨리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흰색이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 이제 관리하는 게 은색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흰색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요. 하지만 검은색보다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고요. 지금 보면 거의 국민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SUV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산타페 DM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량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유리 썬팅을 해놨는데 약간 진한 맛이 없잖아 있네요. 차량 문을 딱 열게 되면 야, 그래 역시 SUV 맞구만 이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사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차량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차량의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시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옵션 버튼에 이렇게 멍 버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어, 앞으로 잘 나가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편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는 솔직히 좀 편하죠. Hey man이죠. Hey man. 어떻게 보면 남자라고 제가 이제 항상 일컫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결함이 있냐면, 이 공조기에서 에바가루라고 해서 하얀색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이제 막 눈 오듯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요 관련 이슈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리콜을 현재는 한 상태고, 이게 리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 대시보드를 다 띄워야 되는데, 제가 92년도에 엘란트라 처음 사가지고 재미 삼아서 이 대시보드 띄워봤거든요. 이거 띄는 건 안 어려운데
조립이 안 돼요. 조립이. 요거 그냥 다이로 자기가 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가 에어컨 필터를 갈아주는 그 안쪽에 팬에 약간 녹이 발생한다? 요런 게 좀 보고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의자에 보면 뭐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2열이랑 3열 시트의 하단을 이렇게 뒤집어서 까보면 그 안에가 약간 녹이 슬어 있다? 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그 녹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긴 한데 약간 그런 저기도 있어요. 뭐 녹이 슬어가지고 철판이 구멍 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녹기가 있다라는 거, 그거 역시도 결함이고 사업소에 들어가면 그것도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최근에 나오는 소렌토들은 220V를 이곳에 지원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옵션이 좀만 있으면 있긴 한데 얘가 말이 많았어요. 220이 아니라 160V 밖에 안 나온다. 와트도 뭐 200W가 아니라 뭐 100W 밖에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이미 그 리콜 대상으로 개선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운전석에 앉아보면 뭐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합니다. 처음에는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좋든지 처음에 옆에 제가 아시는 분 차를 탔을 때 이 디자인을 딱 보면서 야, 참 쌈박하고 이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주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산타페 DM보다는 소렌토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산타페 DM은 약간 저한테는 어색한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역시나 SUV답게 여러 곳에 이렇게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컵홀더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요. 보편적으로 차를 사게 되면 대부분 키가 하나고 얘 역시도 하나예요. 만약에 두 개를 늘리려면 8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콘솔 박스도 굉장히 내용량이 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약간 차가 와일드하면서 투박하게 돼 있네요. 하지만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하거나 약간 그 펀드라이빙을 했을 때 양쪽 옆구리살을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입구 없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렌토를 사면 어딘가를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물론 근데 정말 넓네. 정말 넓다. 거의 베라크루즈 사이즈인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넓네요. 산타페 DM보다 약간 더 넓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차량을 구매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난하게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복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교체를 해서 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제 꼼꼼하게 잘 봐드려야 될 대상이고 굳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여기 경매 낙찰가가 이거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미처 이걸 못 받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딜러분들은 이걸 감안해서 금액을 입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못 받다고 해서 이거 못 봤어 이거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차량을 싸게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세차를 안 하고 타긴 했는데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롯데 오토케어라는 곳에서 차량을 빌려주고 일정 주행거리가 되면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와이퍼, 항균 필터, 라이닝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이 라벨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찍어 놓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빌려주는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면 자기네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 딱 봐서 안 좋다 그러면 이거 가져가고 다른 거 가져오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엔진 자체가 이렇게 지저분하다라고 해도 성능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엔진 오일 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엔진 커버를 이렇게 열어서 안에 인젝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누유가 있는지 쭉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엔진룸의 그 청결 상태로 해서 그 엔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관리가 되는 차량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엔진 오일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뭐 DPF다 뭐다 막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고요. 인젝터 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한데 보편적인 일상적인 이슈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함은 이미 거의 다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차는 무조건 출고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개선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차이가 마루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차 역시도 초기에 디자인이 워낙 이뻐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오 끝내주는데 라고 했는데 결함이 나오면서 뭐지?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차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결함이 다 잡혀서 타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젤이다 보니까 뭐 20만 30만이 가도 크게 끄떡 없어요. 자기가 장거리 주행을 하느냐 단거리 주행을 하느냐 요게 약간 갈리긴 하는데 이 정도 차량이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저 헤이맨은 이 정도 차량 사서 타고 다니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